하브루타에 대해서 이제 하브루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하브루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 이것을 학습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것을 공부라고 느끼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지요. 부담감으로 하브루타가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이러한 질문을 통한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훈련들이 그러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원래 이제 본래 하브르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 정식적인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의 문화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만 2세 무렵의 이제 아이들은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시기이지요. 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철학자와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아이는 엄마와의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그리하여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열성적으로 이것을 대답해 주지요. 첫째 알수록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순간 아이의 생각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더 이상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서 생각이 확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의 엄마들은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엄마에게 말하고 엄마는 다시 또 질문을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생각을 키워가는 훈련을 해 준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녀의 질문에 질문으로 어떻게 답을 할까요? 유대인은 5가지 이렇게 계속 확장된 질문을 해 나갑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네 생각은 어떤데? 라고 다시 질문하지요. 엄마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사고가 더욱더 확장되고 구체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대답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오류가 없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똑같은 답을 생각했을지라도 그 동기나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러한 그렇게 생각한 동기와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생각은 없을까? 아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 아이의 의견뿐만 아니라 엄마의 의견, 또 다른 형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의견들을 결합하여서 좀 더 수정된 그리고 좀 더 최상의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별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방안, 으로 그 구체적인 안들을 생각해 보도록 최상의 방법은 최상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더 나은 생각은 무엇일까? 지나치기 쉬운 요소들 속에서도 새로운 생각에 그리고 새로운 이제 방안들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저장된 잠재
인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한 번 더 질문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최상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도록 하는 이들의 질문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족의 문화, 대화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들이 질문할 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떠한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하브루타의 방식을 그리고 이 질문의 유형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와 대화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면서 엄마의 필요나 엄마의 의도가 아니라 아이가 궁금해할 때 아이가 또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때 이러한 대화의 방법들을 질문의 방법들을 그리고 질문의 유형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가장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잠자기 전 하브루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 생활하는 중에도 하브루타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잠자기 전에 이제 잠자리에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하브루타를 실천해 보는 것이지요. 이 시간대는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뇌파도 집중력이 향상되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잠자기 전 하브루타는 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재밌었던 일, 속상했었던 일, 엄마한테 서운했었던 것 이러한 일상의 주제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러한 마음은 왜 들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면서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엄마의 솔직한 마음들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지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었을지 그런 대안들을 만약 실천했다면 실에 그렇게 지금 생각한 대안들을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된 사고를 아이들의 일상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브루타의 실천 방안인 것이지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그리고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이런 접촉점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하는 하브루타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그리고 주제 중심의 그러한 하브루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사고를 모든 일상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브루타를 구조화하여서 이제 부모가 이끌어 가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의 질문과 일상생활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브루타를 실행할 수 있는 질문을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평범한 대화로 접촉의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그렇게 일상의 주제로 이제 시작된 하부루타가 나중에는 후에는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진다면 가족의 생활과 연계성 없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급변하는 날씨로 시작하여서 요즘 날씨가 많이 비도 오고 너무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러지? 이런 거 왜 그런 거 같아?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지구 온난화의 주제를 아이들하고 왜 지구의 온난화가 오게 되었는지,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실천 방안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세제를 적게 쓰고 물을 적게 쓰는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는 너무나 좋은 실행 방안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실천까지 나아간다면 정말 하부루타의 그 목적까지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볍게는 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부루타를 실천해 볼 수도 있지요.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할 때 이동은 어떻게 할지,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숙소는 어떤 곳이면 좋겠는지,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막히는 차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 너무 차가 막힌다면 이러한 교통 체증은 왜 생기는 것인지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지, 교통체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하고 전혀 이제 우리의 가족의 일상생활과는 좀 관계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질 수 있는 일들인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해 봄으로써 이러한 본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논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쟁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이제 초등학생 시기 아이들이 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인터넷이나 책들을 통하여서 조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추정하여서 토론하고 논쟁할 준비를 하여서 네 말이 맞다면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와서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하부루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하부루타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도와달라고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것들,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부루타를 실천해 보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더 이제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들이 노력하면서 사고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가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서로 함께 배워간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부르타는 가족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여행, 생일잔치,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운동이나 식단, 그리고 가족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활동 만들기, 가정예배 드리기 등의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을 통하여서 보통은 이제 엄마, 아빠가 결정하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이 커지고 이 목표를 성취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서 각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브루타가 가족 안에 함께 의견을 모아가고 최상의 이러한 대안들을 찾아가는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가족 안에 생기는 심리적인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계기를 그러한 기반을 밑거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일상사들의 어려움이 생길 때나 가족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열어 보이며 가족들에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열어 보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들을 함께 찾아가는 방안들로 가족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기초를 하브루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하여서 삶 속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가족 안에서 또한 학교의 현장 안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또한 삶으로 실천해 내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실 율법, 토라 그리고 탈무드 이러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텍스트 중심의 하브루타가 이제 진정한 하브루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브루타는 이렇게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학자들은 이것을 반영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나 또한 이야기나 이러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브루타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방안으로 그림 동화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고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매체라고 이렇게 저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림 동화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않은 유아 시기의 아이들에게 그림 동화를 통하여서 그 그림 동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 그림 동화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이제 그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도 제공하고 심미적인 감상력 또 의사소통의 능력들 그리고 등장인물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공감 능력, 정서성, 사회성들이 함께 이제 사고력과 함께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하여 환상과 실제에 대한 이 구별이 아이들은 이때 되어지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림 동화를 통하여서 이 환상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직관력도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사고력 발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인 태도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것에 또한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들, 성경적인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내재화하게 되고 내면화하게 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힘이 너무나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이제 미치는 이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세이 다다시라는 학자 또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씨앗이 어린이의 마음속에 남아 그것이 긴 세월을 거쳐 여러 가지 체험과 사색을 통하여 싹트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이들은 아직 어려운 사고와 또한 어려운 내용까지도 그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이며 그 마음에 심겨진 이러한 가치관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더 발전된 사고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림 동화로 하브루타를 하게 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한 편을 읽어 주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아직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러씩 따라 읽게 하는 것이지요. 엄마가 읽어준 것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어서 따라 읽으면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잘 파악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이가 질문할 때 앞에서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말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하여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직 하브루타가 익숙하지 않아서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엄마가 먼저 이제 질문을 함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힘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설명하는 이러한 글보다 더욱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이제 지식들도 진리들도 본질도 어떠한 사물의 본질들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리들을 그냥 서술해 주는 것보다도 알려주는 것보다도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성경의 지식도 성경의 진리도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동화뿐만 아니라 같이 경험한 사건, 같이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영화를 같이 보았다든지 만화를 같이 보았다든지 예배를 같이 드린 것,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과 하브루타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함께 이제 같이 경험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브루타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혹은 가정 예배지를 통하여서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하루부타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지요. 특별히 가정 예배지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아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지를 통하여서 하브루타를 실천한다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상적으로 하브루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텍스트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하브루타를 해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잘 던져야겠지요.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